신한카드에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네요. 급여의 30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카드사도 금융사기 때문에 급여가 연봉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비슷한 나이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카드 연체가 심하다. 카드 연체가 40조를 돌파했다.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최고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42조, 43조 이렇게 연체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이제 큰 금액인지 어렴풋이 느껴지죠. 그리고 최근에 카드론을 쓴다,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대거 늘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18%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리고 연체가 늘어난다라는 건 뭡니까? 미수가 늘어나는 거고, 영업이익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맞죠. 분명히 이자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채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수가 생기니까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고, 또 고려신용정보 등등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채권 추심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원금에 대해서 10%든 20%든 30%든 채권 추심한 그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이자 수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이 이제 급감하는 거죠. 그러면은 직원들을 이제 계속 고용해서 끌고 가는 인건비에도 부담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고 고정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희망퇴직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연체가 와다다다 터져가지고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힘겨워하고 파산하고 회생 신청하고, 어떤 이들은 또 부모가 갚아주고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그러한 채권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몇 년 뒤가 되면, 3년, 4년, 5년 뒤가 되고 나면 또 나아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당장 최대로 봤을 때 한 5년가량은 되게 힘겨운 시간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말은 희망퇴직이라고 하지만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면요, 못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이제 바깥 이제 인력시장, 고용시장은 되게 험난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좀 더 도끼를 품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를 좀 더 키우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이 저렇게나 많이 벌어진다라는 건 이미 우리 주변에 IMF급 이상의 경제위기가 왔다, 장기 불황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잘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돈이 이제 미치는 위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항상 똑같은 톤으로 말씀드리죠. 빚지지 말라고. 빚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지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69세, 나이 70세에 일하시는 이제 아주머니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받는 월급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령액으로 한 190만에서 한 210만원 사이일 텐데, 그분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가 170만원. 제가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자신이 땀 흘려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은행에 갖다 준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아들, 자식 놈이 사업한다고 사고 쳐가지고 싸질러 놓은 빚을 수습하는 건지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눈앞에 드러나 있는 그 현실 자체가 그냥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이 아주머니가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데 노후 생활이 막막하다고 걱정하는 터에 주변에서 지식산업센터 2채 분양받아가지고 그걸로 월세 받으면 노후 생활 편안하게 산다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지식산업센터 2채를 분양받았는데 지금도 공실로 있고
대출이자 내야 되고 건물 관리비 내야 되고 이제 되게 답답해 하는 거죠. 차라리 아무 짓 안 했으면 그냥 어디 가서 일 조금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그냥 생활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남편이 남겨놓은 이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면 살아가면 되었을 텐데 좀 더 쉽게 살겠다고 욕심부린 탓에 그렇게 망가져 버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이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이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사에 카드 연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진다라는 건 정말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내몰아서 실직한 상태이고 실업급여 받고 그 이후에 버티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는 써야 되고 카드는 쓰고 마이너스 대출 받고 그것조차 이제 답이 없다 보니까 카드 연체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제 우리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게 참 무서운 이야기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희망퇴직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겁이 드럭 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뭐 여러 가지 사정들과 같이 고려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오지랖 늦게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렵고 더 염려스럽고 더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라고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착실하게, 좀 더 단단히 움직여 볼 작정입니다. 강해져야죠. 해내야죠. 헤쳐나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강해지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보자고요. 해보자고요. 해내보자고. 언제든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기회를 가져가고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 연체가 되게 심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겠죠. 사람들이 다 돈이 없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라는 거, 힘겹다라는 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사는 게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희망퇴직이 많아지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의 이 시국이 되게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좀 대책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